자,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우선 저는 농사 짓고 있겠죠. 자, 10년 전 한경 기사로 보는 하락장 타임머신 출발합니다. 우선 우리가 호재라고 영혼까지 끌어오는 굵직한 계획들 먼지가 돼서 날아갑니다.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 눈앞에 실제 하는 것은 뭔가요? 롯데월드타워 하나뿐입니다. 용산은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? 이 빈 땅이 금융위기의 상징, 생채기이기도 합니다. DMC도 저 자리 아직 안 팔리고 있어요. 송도에도 랜드마크 계획이 있었습니다. 물론 자리는 청라가 제일 예쁘게 준비해놨었죠. 그리고 예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사려는 집이 1억 원이에요. LTV 70에 맞춰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집을 샀단 말이죠. 근데 집값이 7천만 원이 돼버렸네? 그럼 LTV가 몇 퍼센트인가요? 100%죠. 은행 입장에서 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7천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70%를 계산해서 4,900을 제외한 나머지 2,100만 원은 갚아라.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. 일종의 마진콜이죠. 조금 멋있었다. 자, 대출 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. 특히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 들어가는 분들. 하필 또 변동금리면 금리 인상기엔 힘들죠. 전세값 하락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올 초까지 봤던 역전세 문제입니다. 방 빼는 흥부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당연히 대출 받기도 힘든 내수 중에는 없겠죠. 다음 토끼 들어오면 그 돈 받아서 주려고 했는데 하필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토끼 돈을 다 줘도 흥부 보증금이 모자라. 근데 내 원리금 갚아 나갈 돈도 모자라. 안 풀릴 땐 이렇게 안 풀린다는 겁니다. 자,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? 차라리 내가 위약금을 낼게, 계약 물리자 이거야. 이미 분양가보다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죠. 안 물려줘? 그럼 나 돈 안 내. 배째. 아예 단체로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아파트 분양 대금에서 중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60% 정도죠. 이게 터지면 시행사도 터지기 때문에 투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볼모로 가격을 깎아달라고 협상을 했었다는 거죠. 이번에는 일면 기사입니다. 분양이 정말 너무 안 되면 대행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토끼, 자라, 다람쥐 같은 친구들한테 가격 막 후려쳐서 어떻게든 팝니다. 그럼 먼저 샀던 흥부가 와서 가만히 있을까요? 왜 쟤들만 깎아줘? 나도 깎아줘. 나 너희 아파트에 똥물 뿌려? 뿌린다? 협박을 하겠죠. 그래서 이 할인 분양이 소급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분란을 막으려고 할인 자체를 굉장히 교묘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. 명목적인 분양가를 깎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을 주는 식으로. 자,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엄청 싼 전셋집들 종종 나오죠. 보통은 융자 낀 집들이에요. 이런 집들은 은행이 세입자보다 선순위니까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부터 채권을 회수합니다. 집값 상승기에는 경매 넘어갈 일이 비교적 줄어드니까 싼 맛에 이런 집 전세가 좀 나갔는데 하락기에는 아무래도 경매에 취약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건설사들이 세입자를 대신 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내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하지 않고 세 놓는 경우라면 그 보증금 받아서 어디에 쓰나요? 건설사에 잔금 내죠. 결국 건설사가 자기 돈 자기가 찾기 위해 나선다는 거예요. 자, 이해가 쉬우라고 건설사로 표현한 건데 정확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내는 겁니다. 이 영상 참고하세요. 물론 잔금을 못 내면 이렇게 됩니다. 아파트 입주할 때 몇 달 정도 시간을 두는데 사실 이게 천천히 이사 오세요가 아니라 이 기간 안에 잔금 내고 열쇠 받아가세요 라는 의미거든요. 자,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입주 날짜지만 잔금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정비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요즘 공사비 계속 올리는 것처럼 자꾸 밑장을 뺍니다.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이 하나둘 바뀌어 아예 시공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도 와요. 왜냐면 방금 그 조건을 괜히 바꾸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. 아니 우리가 봉사합니까? 저 조건에 입찰하게? 딱 이런 경우죠.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그냥 현금을 받고 사업에서 나갑니다. 내 재산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그때의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가치만 딱 계산해서 그만큼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. 남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겠죠. 여기 답심리 18구역이 지금의 레미안 미드카운티입니다. 자, 오늘 어떠셨나요?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. 지금 타이밍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공부해보자는 차원입니다.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. 알면 제가 회사 다니는 이유가. 하지만 여러분과 계속 공부해 나갈 거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